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김용준입니다. 이제 오늘 3주차입니다. 제가 이제 1주차부터 2주차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이 결국 이제 LED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개념 정리를 좀 시켜드렸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LED를 알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뭐였냐면, 종목과 관련된 얘기들을 알고 싶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LED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거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LED의 흐름을 알아야지만이 LED에 관련된 종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현재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종목들이 어떤 주가의 변화들이 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1주차에는 이제 개념 정리, 그리고 이제 각 정부의 지원책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LED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2주차에서는 각 단계별로 어떤 생산 공정을 통해서 조금 업황이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런 쪽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에는 1주차와 2주차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종목을 설명하다 보면 어차피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요. 결국 앞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종목을 이해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종목은 한 6개의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 그리고 서울반도체, 누멘스, 이런 것들은 각계 개별 종목으로서 충분히 설명할 만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5번째 종목으로는 금호전기, 누멘스, 더 니즈, 이게 이제 하나의 수직 계열화된 LED 관련 쪽의 조명 쪽 관련 종목들의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조명, 우리 ETI, 우리 ENL, 이런 쪽 역시도 조명의 한 축인데 각각의 어떤 수평 수직 계열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업황에 따라서 조금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아니면 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좀 들은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한번 좀 먼저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 주가의 움직임은 앞부분에서 이제 8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크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도 봐도 2012년도에 신규 상장된 이후 주가가 한 번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을 좀 반복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거냐, 이제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여러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서울 방송 내에서 여러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먼저 사파이어 인곳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1주차나 2주차의 강의 내용을 전혀 안 들었을 때는 대체 인곳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사파이어 인곳이 뭔지는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예전에 봤던 자료를 갖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LED를 만드는 거는 제일 처음에 인곳 단계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가장 LED 밸류체인의 최앞단에 있는 종목이고 최고로 먼저 관련된 종목들이 진행되는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업용 사파이어 인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의 어떤 사파이어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루마니를 2050도로 해서 단결정의 어떤 성장된 결정체를 만드는 쪽이다. 얘기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지금 뒷부분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뭔가 온도 처리를 해서 이렇게 생성을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회사가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인곳이라는 게 보통 원통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원통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보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법이 좀 달라요. VHGH 공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사파이어 인곳을 만들어내는 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군데라고 그랬죠.
국내에서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누비콘, 그리고 이제 그 소련에서는 모노크리스탈. 근데 이제 이 세 개의 업체가 전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LED를 만들려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소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비마이크론, 그러니까 누비콘이나 모노크리스탈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중에서 가장 그래도 1등 업체가 어디냐? 결국 생산량 기준으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세계 최대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 기준으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공업용 사파이어 인곳의 최고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과연 LED 이거를 인곳이나 웨이퍼를 만들어서 결국은 EPI 공정을 거쳐서 그래갖고 결국은 패키징이나 조명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결국 어디다 쓰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TV에 쓰겠죠. TV라는 건 그러니까 IT 쪽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IT 쪽에서 어떤 그 디스플레이 쪽의 그 화면을 표현하는 거는 TV 쪽이 한 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PC의 모니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조명으로 진행되는 거죠. 근데 사파이어는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TV가 좋던 조명이 좋던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많은 쪽에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TV 시장이 좋아져도 좋아지고요. 조명 쪽이 좋아져도 좋아지는 쪽이 이쪽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최근에는 적용 범위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좀 확대된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에서의 그 패키징 쪽이나 LED 쪽에서의 어떤 조명 쪽으로만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쪽에서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애플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렌즈 부분의 그 부분을 갖다가 사파이어, 그러니까 공업용 사파이어로 대체하는 쪽에서 지금 매출 발생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지금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가 이제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정면에서 쳤을 때는 굉장히 강한데 옆면에서 쳤을 때는 금방 깨진다.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설탕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화유리에 대한 대체 물질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사파이어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단단함의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그 강화유리가 사파이어를 따라올 수 없는데 이제 단가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좀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하는 게 LED TV, LED 조명 쪽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산업의 개화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부가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카메라 렌즈 쪽이나 강화유리를 대체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까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경쟁사는 어딨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누비콘 그리고 러시아의 모노크리스탈. 얘네들이 지금 전 세계 70%를 장악하고 있고 전 세계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서 삼성이 그 스미모토 화학이라는 일본 회사하고 SSLM이라는 지금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이쪽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인고 시장에. 근데 아직까지는 이쪽이 그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물론 애플도 지금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애플도 진출을 선언했는데 애플이 이걸 준비를 해서 가는 데까지는 약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쪽은 그냥 단순하게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의 선점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뭐 국내 OCI 역시도 이쪽에 좀 진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얘기들을 좀 지금까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과정까지를 사파이어가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전체적인 밸류 체인에서 업스트림 쪽하고 다운스트림 쪽이 있는데 지금 이쪽은 기판 쪽의 업스트림 쪽이라고 말씀드렸고, 업스트림 쪽의 업황은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쪽에 가는 방향들이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던 거고요.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포인트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하나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매출을 얼마 정도로 했냐면 756억을 했거든요. 756억이면 뭐 중견기업에서 이 정도 매출하는 데도 많이 있죠. 그리고 IT 부품 쪽에서도 이 정도 매출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756억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450억이 나왔고요. 순이익이 400억대가 나왔다는 거죠. 매출의 절반보다 많은 약 60%대가 영업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 잘 나오면은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1% 나오면 정말 마진율 좋다라고 하거든요. 제조업에서는. 근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60%까지 올라왔던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LED 업황의 최고 호황기가 언제였냐면 2010년도에서부터 2011년도 1, 4분기까지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쪽은 워낙 이제 소재를 못 잡기 때문에 이쪽에 무작위로 사재기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한 현상 때문에 이 당시에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800억 대면 거의 뭐 한 550억 대까지 영업이익을 그 당시에는 예상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2011년도에는 매출이 773억. 전체적으로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340억. 그래서 영업이익률 44%. 근데 이게 1, 4분기가 최고 피크를 찍었고요. 2011년도 1, 4분기. 2, 4분기는 그럭저럭 유지를 했는데 3분기, 4분기부터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LED가 본격적인 쇠퇴기에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업황 자체가 꺾여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면서 2012년도에는 매출이 전년도에 반도 안 나오는 거죠. 300억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250억. 그러니까 급격하게 업황이 확 뒤집혀버린 거죠. 자, 주가 측면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러한 현상들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11년도 1, 4분기를 기점으로 업황이 급격하게 꺾였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규 상장된 게 이제 2011년도 말 정도에 신규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업황이 급격하게 꺾이다가 2012년도에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하는 패턴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굉장히 장기적인 지금 침체 국면을 겪는데 여기서 이제 2012년도에 저점인 25,000원 정도를 형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황 자체는 이미 상당히 꺾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전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터닝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느냐. 근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을 때 조명업체나 패키징 업체 쪽에서 상당히 많은 재고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고 소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신규 발주가 안 나오다 보니까 LED 업황은 정확하게 2012년도 말부터 턴을 했어요. 근데 소재 업체 쪽은 실적이 아직도 안 돈다는 거죠. 그리고 급격하게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냐면 올해 1분기의 매출이 분기 매출 16억 정도밖에 안 나오면서 거의 최악의 국면을 지금 보이다가 지금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170억대로 회복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영업 손실은 80억대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4, 4분기에 최소한 BEP, 손익분기점을 맞추던가 아니면 영업 흑자가 나는 시점이 될 걸로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악의 국면이 지나가서 상황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2013년도 1분기가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어느 정도 매출은 회복됐지만 아직은 영업 손실이 안 나왔는데 지금 4분기에는 예상 매출 225억, 전분기보다 매출도 좀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정도 돌았다. 근데 이게 돌았던 게 지금 조명업체나 패키징 업체에서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와서 소재가 짝짝짝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대체 쪽, 애플 쪽에서 카메라 렌즈 쪽으로 사파이어 인곳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매출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영업이익들은 지금 나타날 거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 흑자 전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애플 관련 매출 그리고 LED 업황 개선에 따른 가동률 증가. 가동률이 거의 이제 50% 미만까지 내려가서 거의 3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동률이 100%로 올라왔고요. 이제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지금 새로운 공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면서 수율을 좀 잡고 그래서 영업 흑자로 지금 돌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4, 4분기를 기점으로 정확하게 터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주가의 흐름입니다. 주가의 흐름인데 2012년도 최고점 67,600원 고점 형성했고요. 2013년도 3월에 저점 25,500원. 아까 말씀드렸을 때 2003년도 1, 4분기 매출 16억 나왔다고 그랬죠. 분기 매출 최저고 영업 손실 최대가 나오는 시점에 주가가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바뀌었어요.
외국인들이 올해 한 해 중에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서울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누적으로 가장 많이 샀을 때가 140~50만 주 정도까지 샀다가 결국 지금 현재 그 주가의 움직임이 이 정도까지는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못 올라오고 있는데 요번에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급락 사태가 한번 있었는데요. 애플이 인곳을 진출한다는 소식에 이제 그 지금 보니까 요번에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3월 저점 이후 계속적으로 담았던 외국인들이 아마 8개 정도의 그 펀드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장기 펀드하고 단기 펀드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기 펀드는 주가 하락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었는데 단기 펀드는 제일 처음에 먼저 손절매가 나오니까 같이 손절매가 나오면서 4개 펀드 정도가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때 집중적으로 물량이 튀어나오면서 손절매 물량들이 한 3, 4일 동안에 거의 한 70만 주 정도 대가 나온 거죠. 근데 그게 주가의 흐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3일 동안의 외국인들의 손절 물량이 약 70만 주대가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이때까지 물량을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좀 상당히 많은 물량을 샀던 걸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찍고서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은 기관 중심의 수급이 지금 저점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전체적인 지금 업황이나 사항들은 지금 최악의 국면을 다 지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턴을 하는 포인트에 지금 직면을 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적된 외국인의 그 매수량은 좀 상당히 많고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 규모를 조금씩 늘리는 이러한 측면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어떤 흐름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냐면 결국은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앞부분의 업황이 좋아야 됩니다. 앞부분의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뭐가 좋아야 되냐면 그 IT 쪽이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TV 모니터나 아니면 그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이제 그 LED TV가 많이 팔려야 되고, 그리고 조명 시장이 열려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대부분 이제 조명 시장은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최악의 바닥을 지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권에는 분명히 진입을 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중간에 악성 루머 때문에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락한 것은 오히려 매수의 호기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이제 그 중소형주 쪽 그리고 중형주 쪽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종목이 바로 급등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한다면 내년 한 해 동안은 상당히 주목받는 LED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전체적인 업황 자체에서 크게 문제가 지금 될 부분이 없습니다. 다 지금 해소를 해 나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서울 반도체는 잘 가는데 LG 이노텍은 참 안 가더라. 왜 그런지 원인을 좀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LG 이노텍은 전체적으로 매출은 좀 커요. 매출 볼륨은 좀 큰데 매출 볼륨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들이 다르다는 거죠. 광학 쪽, 그러니까 광학 쪽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쪽이나 이쪽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판 쪽이 25%, 그리고 전장 쪽이라는 건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인데 자동차 부품 쪽의 모터 쪽이 한 17%. 결국은 이제 LED 쪽의 비중은 전체적인 비중에서 1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LED 쪽에서 이제 얘네들이 주로 많이 납품되는 게 이제 LED가 이제 18%인데 이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뭐 TV 관련한 IT 쪽으로 나가는 쪽도 있고요. 조명 쪽으로 나가는 쪽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차지하는 조명 비중이 크지가 않으니까 실적 계산의 전체적인 틀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파주에다 대규모 설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대규모 설비를 투자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LED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거에 대비를 해서 상당 부분을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안 열려요. 시장이 안 열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면 그 공장은 그 감가상각이 들어가는데 감가상각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액법과 정율법이라는 거예요. 정율법, 감가상각이 정액법이라는 건 매년 일정한 금액을 똑같이 감가상각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고요. 정율법은 퍼센테이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 30%다. 그럼 초기에 전체 볼륨에서 30%를 상각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거에서 또 30%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밀법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고요. 정액법은 매년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는 구조죠. 근데 이제 이쪽은 감가상각이 정률법이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비용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을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이게 이제 화면이 잘 안 나타날 겁니다. 화면이 잘 안 나타날 건데 일단 우리 이 부분을 좀 보시자고요. 지금 전체 매출이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LED 관련 쪽 매출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광학 쪽이 이렇게 많고요. 그러니까 1600 정도에서 220이 LED 쪽이고요. 광학 쪽이 749, 뭐 이렇게 되다 보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좀 보여드릴게. 지금 이제 이게 2013년도인데요. 이제 LED 쪽입니다. 영업이익이. LED 쪽이 이제 그 동그라미가 쳐진 건 전부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인데 1, 4분기에 40, 2, 4분기에 31, 28, 28. 전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손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광학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G 이노텍은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서 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적은 비중에서 손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동률 중과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개선을 좀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실적으로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2011년도 매출 4조 5천억에 영업이익 451억, 순이익 1,454억. 근데 2012년도에는 매출 5조 3천억.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플러스로 일단 돌았어요. 근데 순이익은 아직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역시도 매출은 많이 전년도보다 1조 정도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늘어났는데 순이익의 증가폭은 확대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규모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생산하면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생산 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터지는 거죠. 사실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 규모가 한 1조 정도 됩니다. 1조 정도 되는데 그쪽에 그 증가하는 덩어리의 숫자하고 나중에 LG이노텍이 본격적으로 턴을 해서 돌기 시작하면은 이쪽에 도는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LG이노텍은 언제 돌 거냐는 거죠. LG이노텍이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로 돌 거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아까 LED 사업부 쪽에 적자폭을 상당 부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해서 내년에는 주가에 반영될 거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까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LG이노텍이 본격적으로 업황이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2014년도 4분기 정도가 될 거고요. 아마도 그런 부분이 선반영된다. 보통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LG이노텍에 대한 정상적인 매매 타이밍을 좀 잡으려고 한다면 오래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한 중반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장의 방향과 지수의 방향을 보면서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LG이노텍 같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좀 지루한 패턴들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LED 다 가는데 얘만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장 저평가된 LED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좀 볼 것이 아니고 조금 우리가 좀 긴 각도에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LG이노텍의 어떤 주가의 흐름인데요. 지금 이게 주봉상의 흐름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주가가 막혀 있죠. 이 가격에 막혀 있고요. 이 가격에 막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장기 박스권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고요. 업황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악의 국면은 지나서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BEP 도달하면 바로 치고 나가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 규모가 달라요. 설비 투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 규모까지 올라오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수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업황이 돌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년 1, 4분기에 턴 못합니다. 2, 4분기에도 턴 못합니다. 3, 4분기 정도에는 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4, 4분기에는 확실히 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 포인트는 언제 잡아야 되냐면 2014년도 4분기에 잡아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주가는 선행한다. 거기다가 또 하나 변수가 있죠. 뭐가 변수가 있냐면 내년에는 TV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TV의 판매량이 예상보다 올라간다고 한다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냐? 내년 3분기, 4분기에 잡는 게 정석이라고 했는데 그러는데 갑자기 주가가 뻥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TV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와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그 아까 말씀드렸을 때 LED 쪽에서 뭐가 좋아야 간다? 결국 IT 쪽에 가야 되는데 IT 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PC 쪽에 모니터 그리고 TV 쪽에 이런 부분인데 PC 쪽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 LCD 모니터라고 한다면 LED로 바뀌게 되면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도 LCD TV에서 LED TV. LCD와 LED의 차이가 뭐냐? 결국은 뒤에서 빛을 쏴주는 광원이 뭐냐인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CCFC. 이거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LED 쪽에 아까 그걸 저번에 보여줬던 그 부분을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평면에 빛을 쏴주는 광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LCD는 거의 가는 것 같고요. LED 쪽으로 돌긴 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 거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LG이노텍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IT 관련 쪽, 조명 관련 쪽보다는 IT 관련 쪽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빨리 커지나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은 조금 더 당겨질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어떤 IT 환경을 가지고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실적 부분의 턴은 내년도 4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종목 하나 또 해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서울반도체입니다. 근데 서울반도체는 뭐 하는 회사냐면 얘는 딴 거 안 해요. 얘는 딴 거 안 하고 무조건 LED만 합니다. LED만 하는데 LED에서 패키징하고 조명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을 때 IT 쪽에 관련 쪽에 LED가 있고요. 조명 쪽에 관련된 LED가 있는데 지금은 조명 쪽만 업황이 괜찮다고 그랬고 이쪽은 별로 지금 업황이 안 좋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서울반도체는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좋으면 이쪽으로 밀면 되고요. 얘가 좋으면 이쪽으로 밀면 되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서울반도체도 2010년도까지는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서울반도체는 광범위한 LED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저 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IT 제품군, TV하고 PC 모니터 어떻게 될 거냐, 조명 제품군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서울반도체 역시도 향후 벌어질 그 TV 시장의 그 어떤 그 성장에 미리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UD LED 그리고 직화형 LED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화형 LED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무슨 얘기냐면 화면 그 뭐 TV가 되던 PC가 되던 화면이 있죠. 화면에 보통 우리가 이제 BLU라는 걸 사용을 하죠. BLU라는 걸 사용하는데 아까 BLU를 사용하는 방법이 CCFC가 있고요. 그리고 LED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뒤에서 CCFC로 쏴줘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LCD TV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걸 갖다가 LED로 이렇게 쏴주는 게 이제 LED TV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렇게 쏴주는 게 직화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엣지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끝에서 위로 쏴가지고 반사각을 줘서 이렇게 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냐 해서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서울반도체가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직화형 LED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향후 TV 시장의 변화에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서울반도체 쪽에 지금 조명 쪽 제품군이 상당히 지금 그 굉장히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크리치라고 하는 건데 아크리치 2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아크리치 2가 이제 이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게 조명이거든요. 여기 조금 잘 보일지 빛에 반사돼 갖고 잘 보일지 모르는데요. 요거 하고요. 요건 지금 뭐냐면 지금 가로등이에요. 가로등인데 요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이쪽이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지금까지 계속 강조드렸던 게 IT 쪽이냐 조명 쪽이냐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서울반도체가 가장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이미 2013년도에 조명 비중이 49%대까지 왔어요. IT 쪽을 제외한 순수 조명 쪽만 갖고 전체 매출의 49%까지 지금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IT 쪽이 좀 안 좋아도 조명 쪽이 좋기 때문에 이익을 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확대하는 구간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추세로 그대로 가면 56%까지 지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그 비중에서 이 선이 아크리치2에 대한 지금 비중인데 이쪽이 지금 분기당 지금 올라오는 폭이 분기당 지금 거의 전체 매출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20%대에 지금 육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기당 그 매출 규모가 지금 300억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굉장히 휴전호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 반도체 조명의 대표적인 지금 것이 아크리치2 뭐 이렇게 해서 이쪽의 조명 쪽이 지금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는 실적도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2012년도에 매출 8,600억에 순이익 70억 했으면은 지금 이제 시가총액 2조 2천억 정도 되면 상당히 고평가된 종목이죠. 근데 2013년도에 지금 올라오니까 매출 1조 300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매출이 2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도 997억. 그러니까 거의 전년도에 5배 정도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순이익 역시도 한 8배 정도 지금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이건 지금 2010년도 최고 후반기, 그러니까 서울반도체가 최고 실적이 좋았을 때와 거의 버금가는 지금 숫자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실적이 더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조명산업 관련 쪽은 내년에 매출 비중으로 한 2배 정도 올라올 것 같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에서 서울반도체가 지금 조명 비중에 계속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 결국 이쪽의 순이익 확대 효과는 더 커질 거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2013년도 이후 2014년도에도 실적은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그 IT 조명 쪽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뭐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해 2013년도에 외국인들 정확하게 올해까지 860만 주 샀습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860만 주, 주당 4만 원 정도 잡으면 얼마 정도 된 거예요? 거의 한 4천억대에 가까운 매수 규모를 건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그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1조 3천억 정도 샀다라고 본다면 결국 그 4분의 1 정도는 서울 반도체를 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도 많이 사다가요. 국내 기관이 최근에 이제 수급이 꼬이면서 220만 주 정도까지 샀다가 지금 98만 주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는 좀 재밌는 역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 반도체가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주봉 쪽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2009년도에 한 10,000원 정도. 뭐 여기 최저 바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저 바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10,000원 정도에서 50,0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하는데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걸려서 한 5배 정도 올라오는데. 근데 이때 주도를 했던 게 누구냐면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이 당시에는 자금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5배 정도 올렸는데 이때는 뭐냐면 LED 시장의 성장성을 미리 선반영시켜갖고 주가를 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은 그만한 그때의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했을 때 매출 1조 시대에 도달을 하면서 영업이익 2천억대가 도달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그 시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다른 게 딱 하나가 뭐냐면 업황은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끌고 갈 만한 힘이 아직은 없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하지만 저 정도의 힘을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일단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수급들이 붙는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 역시도 올해만한 성장은 충분히 주가상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대부분 증권회사 보고서가 이제 5만 원, 5만 5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에 실적을 봐가면서 이 숫자는 계속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보면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체 상승에 대해서. 전체 상승에 대해서 조정폭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조정 받고서 재차 위로 갈 걸로 보시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기간 조정 중이기 때문에 당장 건들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은 2조 2천억 정도면은 실적에 대한 일정 부분은 담아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내년에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으로 보셔도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이죠. 예, 누멘스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멘스 같은 경우도 역시 대표적인 LED 종목입니다. LED 종목인데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집중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 반도체가 조명 비중이 높다라고 본다면
누멘스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IT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조명 쪽이 좋은데 IT 쪽은 지금 환경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누멘스는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TV 관련 쪽의 매출이 75%고요. 조명 비중은 2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명 쪽에서 확대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안 올라오는 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멘스의 주가가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움직여야 된다? 삼성전자 관련 LED TV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요게 이제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보고서를 보실 때 그 중요한 포인트를 뭘로 보셔야 되냐면 결국 그겁니다.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매출을 묶어보니까 TV 쪽이 109가 나와요. 그리고 뭐 모니터나 모바일 쪽은 거의 이제 2자니까 의미가 없고요. 조명 쪽이 27이에요. 누멘스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뒤집혔다면 조명 쪽이 100이었고 이쪽이 20이었다면 주가는 거의 폭등을 했겠죠, 올해. 주가는 폭등을 했는데 지금 이쪽 비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누멘스의 장점이 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멘스의 장점은 LED 업황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매출과 일정한 영업이익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2010년도, 2011년도 LED 환경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어쨌든 영업이익 200억대는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부터 LED 업황이 조금 낮았다고 말씀드렸죠. 4분기부터. 그러니까 300억대를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360억, 올해 360억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LED 업황이 크게 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TV와 관련돼서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황이 흔들리진 않지만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저쪽에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폭발적인 어떤 성장들은 좀 못하는 거죠. 그리고 2014년도에는 분명히 400억대 영업이익은 지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TV 시장이 커지냐 조명 시장이 커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예외적인 변수로 TV 시장이 폭발적으로 한번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누멘스 주가가 가장 빨리 움직이겠죠.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재 쪽의 업체를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요. 기판 쪽의 업체를 LG 이노텍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조명에 집중돼 있다. 누멘스는 IT 쪽에 집중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도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은 달라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TV 쪽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누멘스 사야 되고요. 조명 쪽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서울반도체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쪽에서 소재 쪽의 부분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사파이어를 사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업황들을 좀 잘 분석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조명 쪽에 가장 강한 쪽을 지금 무조건 사야 되냐? 라고 한다면 또 이게 이제 헷갈리는 종목입니다. 금호전기. 금호전기는 금호 아시아나하고 형제죠. 이제 여기서 이제 분리를 해서 금호전기고 예전에 번개표, 형광등 뭐 이런 걸로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누미마이크론하고 더 니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누미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IT 및 조명 모두 패키지를 납품한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쪽을 만들어서 누미마이크로가 만들어가지고 금호전기가 인수를 해서 금호전기가 그 물건을 납품받아서 완성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전기의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BLU 쪽 36, LED 조명 쪽, 자동차 전구, LED 조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명 쪽으로 집중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명 쪽으로 집중돼 있고 BLU 쪽이 지금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은 업황이 돌 수 있는 쪽이라고 좀 분명히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자동차 관련 종목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회사라든지 지분을 확대했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여건들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데 2012년도에 매출 3,870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142억. 그러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안 좋았다고 치면 4, 4분기부터 좀 돌아야 되니까 좀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2012년도에 매출이 그러니까 손실이 560억 났어요. 근데 2013년도도 지금 보니까 계속 적자 진행 중이에요. 문제점, 그러니까 누미마이크로 역시도 영업이익은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점이 뭐냐? 여기가 더 니즈라는 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비상장 업체입니다. 비상장 업체인데 이쪽이 이제 그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더 니즈가 연구개발 쪽,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누미마이크로가 생산을 해서 금호전기에 납품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니즈가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연구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된 거 가지고 누미마이크로가 만들어서 금호전기에 납품하는
이런 구조로 갖고 있고 금호전기가 이걸 갖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금호전기가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근데 이 더 니즈가 지금 문제가 됐어요. 더 니즈가 워크아웃 현재 진행 중이고요. 매출 169억에 단기 순수익 470억. 자산 400억인데 부채 600억. 그리고 금호전기하고 누미마이크로가 지분을 47대 37로 갖고 있는데 채무 보증액이 지금 600억이에요. 그리고 올해 100억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100억을 더 지원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명 쪽으로 관련해서 다 풀어봤는데 괜찮은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당연히 사야 되는 쪽인데 실적을 보니까 완전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연구개발을 진행했던 더 니즈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망가뜨려 놔가지고 이쪽이 이제 돌아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금호전기나 누미마이크로는 항상 뭐를 보셔야 돼요? 더 니즈에 대한 개선 효과가 나타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이밍을 찾아가면서 내년에 업황 개선되는 걸 봐가면서 실적이 올라오는 걸 봐가면서 타이밍을 잡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LED 전문 기업으로 해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우리 조명지주, 우리 ETI, 우리 ENL 이제 이렇게 종목이 돼 있는데 이 종목들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조명지주는 조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명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 매출의 BLU 매출이 75%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아직도 BLU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ETI나 우리 ENL은 결국은 어느 쪽이냐면 IT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명 쪽 위주보다는 IT 쪽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얘네들은 이렇게 업무 분할을 했어요. 나눠놓긴 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조명지주는 조명용 램프 및 조명용 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데고요. 그리고 우리 ET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나 CCFL을 가지고 BLU 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우리 ENL은 LED 패키징 쪽에 주력을 하면서 LED 나이트바를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나눠는 놨는데 이 실질적인 효과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BLU 쪽이 70%고요. 조명 매출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떤 현상들을 보이냐면 우리 ENL 같은 경우 원가 절감을 위해서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FPCB라는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ETI하고 우리 조명은 지금 조명 쪽을 키우려고 합니다. 조명 쪽을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조명 쪽을 키우려고 하다니까 수출 판로를 좀 뚫어야 돼요. 근데 수출 판로를 뚫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 절차를 현재 진행하는데 미국 쪽이나 선진국 쪽 진출을 위해서 지금 인증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인증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조금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합작사하고 지금 뭔가 지금 결합을 형태에서 미국을 좀 진출하려고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요거에 대한 결과치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실적의 방향은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6개 정도의 그 종목군으로 나눠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LED 마무리하는 거예요. LED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것이 이제 인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곳 관련해서는 최고의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고 말씀드렸고, 기판 관련 등 플러스 해갖고 말씀드렸던 것은 LG 이노텍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명 쪽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호전기,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반도체, 그리고 IT 쪽이 지금 주력이 되는 PC나 아니면 PC나 TV 모니터 이쪽 관련한 쪽은 뭐 우리 ENL 아니면 LG 이노텍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업황 흐름에서 정상적인 밸류체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업황이 개화되면 이쪽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쪽에서 재고를 많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고 소진 기간이었고 이제 재고 소진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발주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향후 이쪽의 업황 개선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조명 쪽이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TV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또 급격하게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러한 머릿속의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LED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3주 동안의 정리라는 게 뭐냐면 LED라는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ED 내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라고 대전제를 깔았습니다. 폭발적으로 대전제를 깔았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년에 웬만한 종목들 주가 2배 이상은 다 갈 겁니다. 근데 뭐를 사야 되느냐는 거죠. 뭐를 사야 되느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얘는 LED 종목이야, 얘는 LED 종목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3주차에 걸쳐서 쪼개본 결과로 보니까 얘는 LED 인곳 업체야. 그러니까 기판 업체야. 얘는 LED 조명 업체야. 얘는 LED 패키징 업체야. 무슨 얘기인지 이제 정리가 다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디스플레이 환경하고도 상당히 많이 밀접한데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LED 조명 자체적인 어떤 흐름들, 그리고 전력 저장 쪽, 그리고 환경 쪽, 이런 쪽에 관련돼 가지고 LED에 대한 성장 정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년에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요번에 잘 정리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언제 사야 되는지 물어보실 필요 없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들이 정리가 되는데 타이밍을 좀 같이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제가 준비할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따로 그런 준비를 하셔서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방향과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LED 쪽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시간부터는 또 3주에 걸쳐서 디스플레이 쪽, 그래서 이제 뭐 플렉셔블이니 뭐 AM OLED니 관련된 얘기를 다음 주부터 3주에 걸쳐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수소는 여기까지고요. 3주 동안 LED 같이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디스플레이 쪽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c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